네, 오늘은 4월 27일이고요. 정말 재밌는 무한 질문의 세계 뉴진수. 오늘도 질문들을 들고 와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분들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저 먼저 그냥 하겠습니다. 뿐이네요. 저는 그 이번 주에 그 사람 심리가 희한한 게 그 저쪽 방 기대수 바다 열차 장사가 좀 잘 안 돼서 근데 왠지 아무도 안 들어와도 나 혼자 1시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를 해서 올 이번 주는 수학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면 되죠.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 저는 저번에 그라디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방향도 함수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서 다시 좀 스스로 좀 다시 상기를 시켜보고자 했었는데 이게 역시 수학 공부가 하나 하나를 알려고 하면은 또 이제 그 줄기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따라서 계속 타고 찾아봐야 되다 보니까 이게 숨이 약간 탁 막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갖고 네, 이번 주 한 주는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감정에 좀 휘둘리는지 좀 자책을 하면서 네, 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네, 자신이 인간임을 약간 확인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모르는데 좌절하지 않으면 약간 AI 같잖아요. 네, 기계적으로 사과하고 AI도 사과하잖아요. 진짜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저는 저번 주도 뭔가 외주 업무가 있어가지고, 생계를 위한 외주 업무가 있어가지고, 뭐 바빠가지고 직문수에 참여를 못했는데요. 이번 주 역시도 일이 좀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 수학 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 너무 뭔가 많은 거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점검해 보니 그렇게 많은 거를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직문수를 지금 못 봤지만 그래도 질문 나눠 주시는 것들 보면서 놓지 않고 따라가려고, 음, 참석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꺾이지 않는 마음 환기하면서 저도 운동 꾸준히 하는 팁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빼먹은 날 좌절하지 말기. 어제 안 했네. 내일 또 하지 뭐.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이제 그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제 공부해왔던 것들을 다시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한 이후로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지금까지 그냥 생짜로 외워왔던 그런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게 조금 좀 저한테는 좀 재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선생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실 때,
약간 키워드를 던져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설명해 주시는 그 순간에는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진도를 좀 나가다 보면은 그, 그 직문서 시간에 조언을 해주셨던 그 키워드나 어떤 문맥들이 등장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 내용이었나?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의 그 조언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냥 던지는 말들이 아니고 그 키워드들이 그래서 아까 그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되게 막막하다라는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시간에 던져주시는 키워드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아 이게 이 내용이랑 연결되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었던 저의 이런 수학적 지식이 아주 조금씩, 멸치똥만큼씩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몇 주간은 이경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먹여 살리시는 것 같아요. 질문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시죠? 이번 주는 어떻다? 그렇다면 빨리 질문을 보고 싶으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오늘도 배달해 주신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이 음함수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오셨을 때, 이거 이 직문서 내용이랑 관련 없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좀 하셨던 거죠. 이영 선생님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데 네.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하다가 궁금한 걸 갖고 온 거인지라 혹시라도 이게 뭐 좀 이렇게 아,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약간 결례가 되는 상황이 될까 봐 되게 조심스럽게 갖고 오는 부분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녹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어떤 색안경을 끼고, 저건 별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편견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 이거는 이 내용과 관련이 있었죠. 그리고 그냥 농담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지난주에 아바타를 썼더니 이건 전혀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미신인데 조회수가 떨어져서 그냥 제 얼굴을 제 얼굴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죠. 예, 어쨌든 네. 200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원래 300대인데.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장난입니다, 장난. 네. 그래서 한번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인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지난 시간에 그 음함수 정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첫 번째의 답변이었었는데요. 그 실제로 그 변수 y에 대한 그 편도 함수가 영이 아닌 값을 갖는다라는 이 조건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이제 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이 조건에 대한 답변으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울기가 무한이 되는 경우들을 이제 배제시키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갖는 조건을 이제 갖게 하는 그런 점들을 모두 빼는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왜 기울기가 무한인 경우를 왜 배제시켜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왜 그런지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복습을 하다가 좀 갑자기 궁금해져서, 왜 그러한 경우를, 빼야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제가 복습이 필요한데 음함수라는 것이 그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 밖으로 드러난 어떤 형태로는 함수라고 보기 힘든데 이걸 함수처럼 어떤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봐서 미분을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대충 뭐 퉁쳐도 무리가 없나요? 지금 이 질문을 이해하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아무 말 하는 겁니다. 아무나 치고 다시 들어서 말씀하셔도 돼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면.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무한대라는 말이 그 축에 대해 수직이라는 뜻인가요? 그거부터 일단 무한대가 뭔지를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예, 맞습니다. 음, 지난주에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양 끝으로 이 Y축이 이렇게 수직의 형태의 그 기울기 값을 갖는 경우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0은 괜찮고 무한대면 안 되고 그런 건가 봐요. 음, 예, 그래도 그 맥락이 약간, 어, 그러면 0인 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어, 근데 또 0이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그 음함수 정리 조건이 그 y에 대한 그 f의 편도함수가 0이 아닌 값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인 거니까, 음, 0도 아니어야 되고, 무한대도 아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닌가.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편도함수라는 거를 어떻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음, 어, 이 식에서요. 네. 음, 이 그 편도 함수의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얘가 편도 편도함, 함수인 건 맞나요? 어떤 거요? f의 y를 FY요? 예, 그거는 편도함수를 표기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편도 함수라는 게 도함수의 한 종류인 건가요? 네네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알고 계신 거를 저는 여쭤보는 거라서.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함수가 있을 때, 네. 그, 어떤 특정 하나의 변수의 변화만을 보고자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편도함수를 구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하나의 변수에 대한 변화만을 본다고 한다면 나머지 변수들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 일정하다 혹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우리가 어떤 특정 하나의 변수에 대한 변화만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f 이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f 조금만 y가 0이 아니라는 예, 말은 편도 함수의 네네. 식이 0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인 예, 예, 것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지난주에 말씀해 주실 때, 어쨌든 이게 도함수니까 이제 기울기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0이 아닌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 어, 그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인 상황을 배제를 시킨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일단은 가장 네네.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그 음함수 정리가 정확히 뭐였는지 제가 다시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음함수 정리가 이 조건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음함수를
이러한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 있으려면은 이걸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음, 저도 잘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울기 무한은 무한대는 우리가 보통 그 실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도함수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도함수를 그러니까 도함수도 어떤 그 함수로서 생각을 하자면 그러니까 함수인데 그 예를 들면 뭐 x 그냥 x라고 할게요. x에 대해서 어떤 그 값을 에이, 여기 이렇게 쓰지 말고 다시 쓸게요. 그냥 그냥 펜으로 쓸게요. 도함수를 어떤 함수로 보는 거죠. 그 정의역에서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보내는 어떤 함수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수에서만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다면 이거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일 거고 그러면 도함수도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생각하고 싶을 건데 그리고 무한대는 무한대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무한이 되는 상황을 배제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면 식 속에 무한대가 포함되니까 결국에 그 식 자체를 실수의 바깥으로 다 끄집어낸다는 그런 설명이신 거. 음, 그러니까 제가 이 그 어떤 함수의 미분값이 네. 무한대라는 말이 지금 조금 잘 와닿지를 않아가지고. 어, 미분이 무한대라는 거는 미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그 자명하지 않은 설명이기는 한데 어떤 이런 곡선이 있으면은 여기를 아주 확대했을 때는 직선이 될 것이고 미분 가능하다면 확대했을 때 직선이 될 것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여기 1일 때 여기 기울기를 우리가 그 미분값이라고 부른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울기가 무한이 된다는 얘기는 그 원처럼 요 포인트는 확대를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수직선이 될 거잖아요. 네. 수직선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절벽인데 기울기가 90도짜리 절벽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dx가 변하지 않았는데 dy가 생기는 그러니까 0분의 뭐 얼마 꼴이라서 무한대가 되는 이것도 굉장히 좀 수학적이지 않은 설명이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거를 배제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도함수라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의역에 뭔가를 집어넣으면은 공역의 그 지점에서의 어떤 순간 변화량이 튀어나오는 그런 함수인데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의역을 넣었을 때 무한대가 나오면 그걸 함수로 정의하기가 그러니까 실수 내에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게 될 것 같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실 것까요? 음, 네, 네.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이런 함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같은 경우에
탄젠트는 보통 여기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 2분의 파이에서는 값이 정의가 안 돼요. 아이씨, 없어져 버렸.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랑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는 값이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탄젠트 x의 정의역은 탄젠트 x의 정의역은 실수 r에서 빼기 그 2분의 뭐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것들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탄젠트가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의역을 R 전체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도함수가 그러니까 정의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점이 그 공역 R로 보내고 싶은데 그 도함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 도함수 자체가 정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는 방금 강성호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예시로 탄젠트 함수를 보여주신 게 굉장히 수학적이고, 그리고 처음에 수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정의역의 이제 실수집합이고, 정의역이, 그리고 공역도 실수집합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빠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음 이거를 이제 무한대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뭔가 몇 개가 빠지는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 수학적인 설명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잘은 이해가 안 됐는데요.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주시니까 이제 일단 미분 정의에서도 연속이 아니니까요. 2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이제 연속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연속이 안 되면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 무한대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음 도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 저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의역이랑 공역 예시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함수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어, 부채화랑 추상화가 둘 다 잡혀 있는 설명으로 저는 이제 이해가 돼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무조건 이게 정답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데요. 질문하신 분은 어떠신가요? 게- 괜찮으신가요? 네, 저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내에서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배제시킨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지요. 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 일단은 예,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저도 참 맞는 설명인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어, 맞는 거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질문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혹시 보시는 분들께서 무슨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 질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질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도 살짝 고민을 좀 한 부분이었는데요. 아, 이게 질문을, 어,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냥 이게 하나의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그냥 조건에 해당되는 건데 내가 이걸 또 질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쓰긴 했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언제야? 지난주에 그 음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그 공식을 이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음함수의 도함수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이제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다면 이 양변의 전미분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제가 보고 있었던 책에서 이렇게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지 않은 경우를 이제 예시를 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시를 들고 그래서 반드시 이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다면 이 양변의 전미분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딱 설명하고 넘어가서 왠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그게 이제 궁금을 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올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이 조건이 그냥 단순히 어떤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수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질문한 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항등적으로 같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면 항등하지 않을 수도 있네. 음,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건 지금 저도 그 잘, 네. 혼란이 오는 이유가 예, 항등적으로 같지 않다는 거면 그럼 항상 안 같으면 그렇게 해도 등식을 쓰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 저의 지금 등식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방정식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함수랑 방정식이랑 조금 단어가 섞여서 나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 함수는, 함수는 말 그대로 요건 사실 음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이고, 그냥 함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함수는, 어, 어떤 그 x 값을 집어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어떤 규칙을 말하는 거고, 이건 음, 이것도 뭐 항등적이라면, 뭐, 아니지. 이건 항등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아무 x랑 아무 y를 집어 넣는다고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랑 y들을 모아서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의역과 공역의 그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어, 정의역의 어떤 원소랑 공역의 어떤 원소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씩만 대응되는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아무 원소 두 개를 잡았다고 이 두 개가 여기다가 F를 씌운다고 이거 두 개가 같아지는 게 아닐 거잖아요. 함수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항등식이 아닌 거고 방정식은 우리가 항등식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이 등식,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여기 x, y들을 만약에 모아놨다. 여기 집합을 모아놨다. 그럼 이 집합에 아무 원소를 집어 넣어도 이걸 만족을 하겠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놀라운 설명. 그 그러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함수가, 항등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 어떠한 처음 해봤어요. 어, 어, 그럼 그 항등식이 어떠한 값을 넣어도 그 값,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 그게 이제 항등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항등식이, 네네. 항등식. 대표적인 항등식이 이거거든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도 없다.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2 빼기 1. 이것도 항등식이죠. 왜냐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x 더하기 y, x 빼기 y는 x제곱 빼기 y제곱. 이것도 항등식이죠. 왜냐면 x랑 y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또는
제가 예전에 그 조카한테 설명했던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1이다 라는 것도 항등식이에요. 왜냐하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미지수가 있는데 그 미지수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라고 해야겠구나. 그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네,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다는 말이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전미분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방정식의 형태를 그대로 따서 그 f, x 그냥 복잡하니까 일변수만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그 등식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대표적으로 그 x f x 다시 쓸게요. 여기를 지우고 쓸게요. fx,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 같은 거. 이거는 함수죠. 왜냐면 x, y에다가 그 내가 아무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결과로 f라는 어떤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함수죠. 이거는 항등식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보고 싶은 게 이 fxy 여기 fxy가 0이 되는 x, y들을 만약에 그게 전부 집합에다가 집어넣어 놨다.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해서는 이 식은 항등식이죠.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저 등식을 만족하는 x, y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런데 그 제가 이 전미분을 좀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재밌는 설명을 하나 찾았는데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설명은 별로 좋은 설명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변형을 해보면은 음, 만약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어, X가 운동 시간이고 Y가 어, 먹는 양이라고 칠게요. 그다음에 F가 몸무게. 몸무게는 나의 운동 시간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먹는 양에도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가 운동 시간과 먹는 양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 만약에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운동 시간을 살짝 늘려요. 그러면 몸무게가 살짝 빠지겠죠. 몸무게가 살짝 빠질 거예요. 그다음에 똑같이 x, y, f라는 그 상황에서 내가 먹는 양을 늘려요. 그러면은 몸무게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러면 운동 시간도 늘리고 먹는 양도 늘리면은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기가 X가 운동 시간이고요. 여기 Y가 먹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F가 그 몸무게예요. 그러면은 이런 공면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3차원 공면을. 내가 어떤 점이 여기 있어요. 점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 점은 내가 평소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운동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 먹으면은 몸무게가 이만큼 유지된다는 걸 알려주는 어떤 그 데이터 포인트예요. 여기서 내가 먹는 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동량만 늘린다는 것은 마치 그 이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면의 높이가 살짝 변할 거잖아요. 이 높이, 원래 이 높이였는데 만약에 살짝 낮아졌다. 그러면 운동량을 늘렸더니 몸무게가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운동량은 그대로인데 먹는 양을 늘렸어요. 그래프가 좀 반대로 그려져야 되긴 하는데 먹는 양을 늘리면은
이 높이가 또 달라지겠죠. 사실은 이 방향으로 가야겠죠. 높아져야겠죠. 운동량은 그대로인데 먹는 양이 늘어나면 몸무게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두 개가 만약에 동시에 변하면은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다변수 미분을 하는 차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변수 함수인데 여기가 미분 가능하다면 이 포인트가 미분 가능하다면 여기를 이렇게 확대하면은 평면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평면의 특징은 뭐냐면 평면의 특징은 이 방향으로 갈 때 수식을 조금 쓸게요. 음, X 방향으로 아주 조금 갈 때, dx만큼 갈 때, 만약에 함수가 그,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라고. 음, dx만큼 갈 때 함수가 만약에 그, 아주 조금 변하겠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f, 정확한 fx dx라고 쓸게요. 여기서 fx는 x 방향으로 갈 때의 그 f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량이 아니고 변화율.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fx 자체가 x분의 라운드 f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fx는 x 방향으로 갈 때 기울기고 그 기울기로 dx만큼 움직이면은 실제로 f의 변화량은 fx dx가 되겠죠. y 방향으로 아주 조금 가면은 그때의 변화량은 fy dy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x 방향으로도 조금 dx가 가고 y 방향으로도 dy만큼 가면은 결국은 여기로 가겠죠. 지금 제가 방금 그렸던 요 포인트로 가겠죠. 그런데 저 근방을 우리가 평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면의 특징은 저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더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면은 여기가 1번의 변화량이고 여기가 2번의 변화량인데 여기 3번의 변화량이 있죠? 3번의 변화량은 F 두 개를 더한 게 이걸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두 개를 더한 게 3번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 함수 값의 변화량은 fx dx 더하기 fy dy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fx dx와 fy dy는 벡터인가요? fx dx fy dy는 전부 스칼라입니다. 아, 근데 그림에는 마치 벡터처럼 지금 보여서 그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벡터를 따라서 그린 거고 지금 밑에 써 있는 식은 제가 그렸던 벡터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이거 그 설명하시는데 약간 추가를 해드리자면 강성원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쓰신 거는 벡터가 아닌 거 아니고 그냥 그 양 자체 스칼라로만 함수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근데 박진선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벡터로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지지난번 유진수 시간 때 미분 자체를 벡터로 또 바라본 걸 했었잖아요. 벡터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때 벡터로 바라본다면 지금 강성훈 선생님처럼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벡터로 보고 싶다면 사실 이렇게 볼 수 있기는 해요. 이렇게. 여기서 fx, fy는 그 그레디언트.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불렀다. 물론 내적이 그 저기 항등행렬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 dx, dy를 어떤 임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전미분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전미분이 편미분한 걸 더하는 형태를 전미분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그거는 표현이 조금 많이 생략이 된 것 같고요. 편미분은 말 그대로 임의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임의의 방향이 아니지. 그 독립 변수 중에서 나머지를 다 고정하고 딱 하나만 변화시킬 때 네,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편미분 값을 볼 때 편미분 값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fx 또는 fy만 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전미분은 그게 아니라 하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변수가 다 변할 때 그럴 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는 거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는 단순히 이 편미분 값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 각각의 독립된 방향으로 함수값이 얼만큼 변하는지를 봐야, 이게 아니지? 음, 이 3번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3번을 조금 표현을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3을 쓰고 여기에다가 뭔가 쓰고 싶은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df라고 할까요? 그 df라고 쓰면 되겠네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전미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전미분의 수학적 정의를 물어보시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전미분을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제가 이게 정의를 전미분. 모르기 때문에 전미분이냐 맞냐 아니냐를 제가 판단을 못 아, 예. 하겠어요. 정명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식, 지금 강성훈 선생님께서 써주신 요 식이 전미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식 보통 전체, 요게. 통상 이렇게 하나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방금 네, 말씀해주신 설명이 사실은 제가 본 자료에도 있었는데요. 그 네네, 모든 변수들을 가정하고 그 이제 그걸 더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왜냐면 전미분이 뭔지 알아야 저 이번에 답을 무슨 뭐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변화량을 이렇게 막 더해도 되나요? 제가 몰라서 예. 음, 더하면 저, 더하면 모든 변화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음, 그러니까 그 각 항등 간의 그 부호가 뭐 더하기냐 빼기냐 그 의미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요. 그냥 그 전미분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아까 강성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하나의 변수만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들의 변화를 동시에 보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전미분을 이용을 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그 개념까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로 지금은 이변수만 하고 있지만 이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3개, 4개, 뭐 n개까지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근데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그 항등을 연결을 할 때 항상 이게 플러스 부호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의 의미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그 예시를 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양해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지금 1시간이 돼가고 있어서 혹시 다른 질문이 있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예약을 해주시면은 좀 요거를 죄송하지만 좀 덜 보고 다른 질문도 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예, 저는 좋습니다. 예, 예. 그럼 채팅창에 이거 있습니다 하고 어디 다른 화이트보드에 적어두시면은 제가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약 없으면 그냥 이거 계속합니다. 예. 네, 말씀. 제가 지금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어, 이게 평면이 나와야 되는데 평면이 안 나오네. 그리고 음, 또 하나 제가 약간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다변수 미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왜 음함수의 미분을 하나요? 그러니까 아예 한 차원을 무조건 더 높여가지고 그냥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하면 될 것을 왜 음함수로 다루어야 되나요? 함수의 형태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 음함수, 한 차원을 높여서 아, 음함수로 만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음함수? 그러니까 양함수로 만들죠. 이 제가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 그 좋은 예시를 봤던 이거는 네, 사실은 네. R3에다 놓으면 함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아,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안 되나? 그렇게도 안 되나요? 이게 2차원인데 3차원으로 보려고 하죠, 보통은. 예, 그러니까 위로 띄워서 네. 안 되나? 그래도 역시 음함수로 다루지 않으면 미분이 안 되나요? 일, 일단은, 어, 지금 얘기하시는 이 원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 원 위에 있는,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 네, 이 원 위에 있는 x, y들을 전부 모아놓은 어떤 집합이 있어요. 네, such that x,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x, y들을 전부 모아놓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fx,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인데 fx, y는 0인 x, y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점들의 집합은 함수 y는 fx의 꼴론을 쓸 수 없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하니까. 저 형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불가능하긴 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구도 안 돼요. 그 함수로. 구도한,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멍청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멍청한 질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조금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어, 여기에 붙으려나? 요 그래프 보이세요? 혹시? 여기 네. 픽스라고 써 있는? 지금 이거는 공면이거든요. 공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그 임의의 벡터를 그어가지고 여기 D라는 제가 임의의 벡터를 그어가지고 이걸 만족하냐 그러면 만족을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공면이기 때문에 이거 만족 안 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한 점을 엄청나게 확대를 해볼게요. 해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함수는 음, 그 이변수 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네, 아무 점이나 엄청나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평면처럼 생겼거든요. 사실 음, 이것도 그 평면 자세히 보면 살짝 휘어 있기는 한데 그냥 평면이라고 칠게요. 평면이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점에서 지금 여기 그 격자가 다 이거는 여기 잠깐만요. 여기를 x로 하고 여기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x 방향으로 나 있는 거고 이건 전부 다 y 방향으로 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점에서 이, 이 점에서 어떤 f 값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x 방향으로 요만큼 갔을 때 그리고 y 방향으로 요만큼 갔을 때 dx, dy만큼 갔을 때 요 함수 값의 변화가 있겠죠. 음,
이 함수값의 변화를 우리가 fx d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y 방향으로 갔을 때 함수값의 변화를 fy dy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간 거는 dx 방향으로도 한 칸 가고 dy 방향으로도 한 칸 간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이 함수값의 변화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 dx 더하기 fy dy라고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분을 다루는 거는 다 근방을 평면 또는 직선 이런 식으로 평평한 공간으로 보고 다루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dx dy를 0으로 보낼 때 어떤 극한을 다룬다라고 하면은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해서 지금 같아지는 과정이 뭐 프로젝션이랄까 어떤 것도 전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는 각각의 다른 방향으로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걸 방향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튀어나오는 걸까요? 마치 벡터의 그러니까 합처럼 방향을 자꾸 무시하는 게 보여요. 아니라 왜? 네. 저도 벡터합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평행사변형 더하기. 예, 예. 굳이 상상을 하자면 그렇게 상상해도 뭐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아 근데 아까 스칼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스칼라죠. 그러니까 이 값은 스칼라지만 네. 그 방향을 들고 있는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덧셈 자체는 잠깐만요. 덧셈은 스칼라에서의 덧셈이에요. 그러니까 스칼라의 덧셈인데 어떻게 벡터 합 같은 게 나오는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기서 벡터는 그러니까 dx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요거는 전부 다 스칼라입니다. 요거 하나하나는 다 스칼라예요. 스칼라고 이것도 스칼라에서 덧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 거는 x 방향으로 dx만큼 갈 때 이 면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이러한 화살표가 그려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화살표를 굳이 3차원에서 벡터로 표현을 하자면 dx 0 fx dx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거는 0 dy fy dy가 될 거예요. 네. 네,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없어져 버렸다.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만약에 공면이라면 녹색이 공면이라면 당연히 이 벡터 이 벡터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두 벡터를 더한 거랑 똑같지 않겠죠. 공면이라면. 그런데 평면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방금 보여주신 dx, 0, fx, dx의 크기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네. 이건 3차원의 벡터예요. R3의 벡터거든요. 네네. 네. R3의 벡터는 우리가 원소별로 더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거잖아요. 이렇게 더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1번은 요게 1번이고 2번은 요게 2번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왜 화살표로 표현된 벡터 두 개를 더하려면은 평행사변형처럼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이 평행사변형 이 평행사변형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네. 지금 이거의 값이 네. 얘의 크기랑 똑같은데, 아니요. 여기랑 똑같은 아니, 거죠. 벡터의 크기랑 똑같은 게 아니고. 오로지 얘랑만 같은 거예요? 네. 음, 전 잘 모르겠죠. 이거 왜냐면 지금 이거랑 이거를 더했는데, 네. 아니, 그럼 이거의 크기 더하기 이거의 크기를 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1의 크기 더하기 2의 크기를 아니요. 했더니, 지금 벡터의 크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1번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1번 벡터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이 높이가 얼만큼 변하는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1번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높이는 이만큼 변하는 거고, 2번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높이는 이만큼 변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이 녹색 면을 우리가 평면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1번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2번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그럼 1번과 2번을 합친 벡터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높이 변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아, 아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판을 이렇게 옆으로 눕히면은 약간 이런 평면이 될 거잖아요. 평면이 네, 되는데, 음, 그, 이 가상의 평면이 있다고 하고, 이제 이 평면이 이렇게 휘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fxdx가 뭐 어디론가 가서 조금 올라갔는데 높이 변화가 이거 그림이 이상한데. 높이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잖아요. fxdx가 이거 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fxds만큼 가고 또 그 자리에서 fxdy만큼 가서 높이 두 음, 개를 합치니까 두 개가 합쳐진 높이랑 똑같았다. 이런 음, 식으로 저는 이제 보이는데 이렇게 네, 이해해야 네,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음, 예, 알겠습니다. 음. 근데 그 구태영 선생님이 무슨 뒤에 가려진 이 식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신 게 있다고 그러셔서 잠깐 듣고 계속 한 아, 거. 예.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전미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 내용 이거 직문서에 나왔던 이 노트거든. 그 시이거든요. 뭐 이거랑 비슷한 걸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지난주에 그 코드 끝나고 나서 오늘 조 교수님 안 들어오셨네? 조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음. 그때 제가 이런 식을 썼잖아요. 어, 그러니까 fx 제가 이런 설명했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떤 이런 구가 있다. 구는 너무 복잡하다. 그냥 원이라고 할게요. 원이 있다. 만약에 원이 아니라 그냥 아무 곡선이어도 되죠. fx, y는 0을 만족하는 어떤 x, y들을 모아놓은 원이 있다. 그럼 한 점에서 요 접선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접선의 방향으로 간 거를 우리가 d라고 놓고 그다음에 그냥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여기 이것도 등고선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가장 여기 가파른 방향이 fx, fy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고, 이게 0이 된다는 게 이거 두 개가 수직이 된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수직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임의의 방향이라면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지금 여기 fx, fy가 있잖아요. 그레디언트는 뭐 어느 방향으로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 그림만 봐서는. 어느 방향으로인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f가 있겠죠. 있을 텐데 이거랑 여기 d 방향으로 내적을 한 것이 지금 이거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결국은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 음,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그레디언트를 어떤 방향으로 내적을 한 것은 그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 값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전미분은 여기에다가 정확히 전미분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 d를 dx, dy로 보면은 사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죠. 반지의 제왕급 여정이네. 이런 말밖에 드리지 못해.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솔직히 저는 왜 지금 이 질문이 생소하게 느껴지냐면요. 질문 2번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항등식이라는 거는 그 식 두 개가 똑같아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같은 식이라는 뜻인데 두 식의 전미분 값이 같은 게 왜 특이한 조건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항등적으로 같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맥락으로 나온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간단한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fx, y가 x 더하기 y, 이렇게 한번 더 보죠. x 더하기 y랑 x 빼기 y랑 곱한 거고, gxy가, 겹치네.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x제곱 빼기 y제곱이다. 이러면 f랑 g는 항등적으로 같겠죠. 네. 음. 그러면 양 두 함수의 전미분도 같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네, 그냥 이 예시만 보면 네, 얘를 풀면 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이라는 건데 네. 그러면 전미분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하든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이걸 조건으로 걸었는지가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걸 0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봐서는, 여기도 바꿀게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1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당연히 항등적으로 같지는 않죠.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도메인을 도메인을 x, y, y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만약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네. 그러면 두 개는 항등적으로 같겠죠. 그렇지만 전미분 값은 지금 다른 예시를 보여주신 건가요? 음, 음, 전미분, 여기서는 전미분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조금 모호하긴 하네요. 이 표현은 저도 모르겠어요. 음. 사실은. 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고 양변의 전미분이 같다는 말이 사실은 아까 맨 처음 써주신 예시처럼 수식이 완전 동일해야 된다는 말과 동치인 것인지가 사실 전 궁금하고. 소리가 좀 전에 좀 끊겼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다면 양변의 전미분을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네.
이 식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식처럼 어떠한 네, 조건 필요 없이 네. 두 개의 수식이 실은 완전히 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말이랑 동치인지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음. 사실 이 말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혹시 뭐 다른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랭크 풀로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이거는? 안 됐죠? 안 됐는데 지금 예. 네. 아니요, 아, 질문자분께서 답을 해주셔야. 예,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아, 어, 저는 아직 사실은, 여기는 설명도 안 했다고 생각해서. 예, 네, 사실 박진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포인트가 계속 이해가 안 가서 네, 이 부분 계속 외우고 있었던 파트였었다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였었던 거였거든요. 저도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다면 이 양변의 전미분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왜 필요했을까? 근데 사실 저 음함수 법칙, 그러니까 그 음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보면 사실 그냥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조건이 있어야 그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음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유도가 되는구나.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도 사실은 저게 왜 반드시 왜 저러한 조건이 걸렸어야지? 약간 이 부분은 계속 지금 궁금한 채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DL이랑 DR은 뭐예요? 아, 그 레프트 라이트 그 왼쪽 아, 아 제가 이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몰라서 그냥 그 레프트에 있는 거 라이트에 있는 거 이거 시원하네요. 저도 그거 궁금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간단한 생각도 거라 너무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무슨 DL은 아, 길이고 DR은 반경인가? 그러니까 약간 계속 예, 생각하고 있었 죄송합니다. 그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랭스랑 했는데. 무슨 예, 레디우스인가 막 어떡해. 예, 이거 사실 제가 구분하느라고 왼쪽이랑 오른쪽 그 좌변 우변 구분한 거였습니다. 아, 뿌듯합니다. 예, 질문 해결했습니다. 그, 사실 전혀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예, 좌변은 영어로 이렇게 쓰기는 해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 예, 우변은 라이트 핸드 사이드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예.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혼란을 야기시켰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다면 전미분도 같다는 걸 잘 설명해 주는 식이긴 하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네, 예시가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전미분했을 때 다르지 않은 상황을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지? 약간 이렇게 그냥 저도 궁금했어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왔던 거였어요. 아, 그 책에 이게, 다른 예시도 나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양변을 이제 전미분했을 때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그 식이 하나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상등적으로 그래서 같은데요. 어 아니요, 같진 않아요. 그럼 그게 아이 참, 질문 그만해. 아,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아까, 어,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보고 다시 질문을 하던지 아니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네. 안 까먹으시면은 네네네. 이게 나온 그 페이지 전체를 한번 좀 예, 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을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캡처를 해서
네,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약이 따른 건 없으므로 세 번째 질문 아, 네. 하시면 세 번째 넘어가도 되는 거죠? 네네.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숙제. 그러니까 좀 더, 저도 좀 고민해서 질문을 조금 더 다듬어 보고, 그리고 이거 자료 공유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질문은 다음 주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계속 이렇게 질문해도 되는지. 아니 아직 예약이 없어서 아, 그냥 네네. 네, 어쨌든 항상 알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네, 예약을 아, 잡아주시면 이쪽 시간을 조금 단축하고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질문을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앞서 그 말씀하셨던 그 음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y에 관한 그 f의 그 편도함수가 0이 아닌 값을 갖는다는 이 조건이 그 일반적인 경우에 특정 행렬의 랭크가 풀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그 뒤에 지금 있는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다변수로 이렇게 모형을 확장시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혹시 이 얘기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들로 포함되어진 이러한 여러 개의 어떤 연립방정식들이 주어졌다고 했었을 때, 이 연립방정식을 토대로 해서 그 아래와 같은 이러한 음함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그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의 그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게 만약에 그 함수들이 모두 이런 연속 편도 함수를 가진다고 했었을 때에 어떤 이런 연립 방정식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어떤 그 어떤 특정한 점에서 이 야코비 행렬식이 0이 아닌 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그 근방에서 그 음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요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랭크가 free라는 것이 이렇게 다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모형으로 확장을 시켰을 때, 야코비 행렬식의 값이 0이 아닌 이 조건과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코비 행렬식이 0이 아닌 값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함수들 간의 선형 독립성이 만족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엔 랭크가 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요렇게 이해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거 한번, 어, 질문 드려보고 싶어서 올린 거였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랭, 랭크가 풀이라는 의미가, 그 행들 중에서 원소가 모두 0인 행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질문에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랭크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서 있지 않아서 랭크가 풀이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확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제 나름 이해한 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본 거였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행렬로 봤을 때, 어, 뭐 행이 됐든 열이 됐든 상관은 없는데 모든 원소가 0이면 0인 행이든 열이든 하나만 있으면 그거는 랭크가 풀이 아닌 거는 맞고요.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다시. 아, 이거 두 개는 여기 성립하는구나. 그러니까 랭크가 풀이면 원소가 모두 0인 행이 없는 것도 맞고, 아, 다시. 아, 여기 성립하지 않은 게 맞구나. 말이 좀 헷갈렸어요. 랭크가 풀이면 원소가 모두 0인 행이 없는가?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원소가 모두 0인 행이 없으면은 랭크가 풀인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선형대수학적으로 봤을 때, 원소가 모두 0인 행렬이 없어도 랭크가 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은 성립을 안 하고요. 근데 이런 자코비 행렬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사실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서 저기 조 교수님이 오늘 못 오신다 그랬다. 아, 지난주에 얘기했었어요. 오늘 못 오신다고. 아, 근데 그 0이 아니어도 풀이 안 됐을 때는 그 뭐야 룰 리덕션 그걸 했을 때 이제 어떤 프리 베리어블이 나오거나 막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얘기하자면 아, 그런 경우에. 아. 뭐 1, 2, 2, 4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원소 하나가 0이면은 대놓고 그게 프리 베리어블이라는 말이랑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풀이 안 되지만 네, 그렇다고 꽉 차 있다고 해서 그게 해보기 전에는 풀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단 말이죠. 네네. 음함수 정리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음, 음함수 정리, 어, 방정식이 국서적으로 충분히 매끄러운 함수 관계를 나타낼 충분 조건을 제시하는 정리이다. 어, 그, 저는 혼자서 조금 좀 읽어보고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답할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러면, 그렇다면 어, 네, 어, 말씀해. 제가 한번 잠깐 그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랭크가 풀이라고 하면은 그게 그 행들 중에 원소가 모두 0인 행이 없는 경우는 말이 가능하지만, 성립이 되지만, 어, 행들 중에 원소가 모두 0이 아닌 행이, 근데 사실 그 다음을 제가 지금 약간 놓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는 성립이 되는데, 역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 어, 이거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0, 0, 1, 2. 요거는, 네, 아이고, 뭐야, R을 이렇게 쓰냐. 랭크가 1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랭크 풀이라는 거는 저기 네, 디멘전이랑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1이에요. 그런데, 네. 그냥 제가 이렇게 쓴 게 낫겠다. 어, 랭크가 1인 2x2 행렬의 예시. 음, 요것도 랭크가 1이고, 음. 1, 2, 2, 4도 랭크가 1이에요. 어, 아, 원소가 모두 0인 행. 여기는 있죠. 아, 여기는 없죠. 음, 하지만 둘 다 음, 랭크는 1이에요.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편하죠. 예, 바로 이해했습니다. 네. 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30여 분이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노트 내용을 좀 보는 거는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막다른 길인 것부터 네, 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열방. 근데 노트는 사실 어려워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뒷부분을 보고 뭐 더 이상 이렇게 흥미로운 지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다음 주에는 다른 노트를 다음 노트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차례가 맞나요?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 지금 뭐 표시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차례대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 이 부분에서 아무튼 그 저는 그 기억만 나요. 그러니까 채널지기님이 열방정식이 다다. 열방정식만 풀 줄 알면 된다. 막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만 나고 아무 정보가 없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시간에 대해 미분한 함수다. 그것까지만 기억나.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이 페이지 보고 무슨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거 그 열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 저기 슬랙에다가 올렸었는데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보통 이제 그 저도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열전달 시간에 이런 거 배우는데 이런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를 무슨 색으로 요 색으로 그리면 되겠다.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길이만 우리가 따지는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막대기가 있고 아 안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져 버리네. 펜을 바꾸시면 여기 막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불이 이렇게 활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얼음이 있어요. 이렇게 얼음 여기 불. 그러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칠게요. 여기는 불이니까 좀 몇 도라고 할까요? 뭐 한 600도 됐다. 600이라는 애매한 숫자 말고 여기는 한 1000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여기는 0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얘가 500도가 되거든요. 가운데가 센터가 정확하게 500도가 되는데 만약에 어 요 근방 요 근방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저는 항상 확대해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좋아하는데 여기 센터가 500도고 이렇게 보면 색깔이 잘 보이질 않네요. 여기 막 여기가 500도고 만약에 요 바로 옆에 요 바로 옆이라는 단어를 좀 쓰긴 좀 그렇지만 여기가 만약에 499도고 500도라니까 그냥 50도라고 할게요. 50도가 낫겠다. 여기가 50도, 여기가 49도, 여기가 51도.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잖아요. 여기에서 열을 받을 거고 여기로 열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델타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50도가 유지될 거예요. 그쵸? 양쪽에 밸런스가 맞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50도인데 바로 옆이 52도고 여기가 49도예요. 그러면은 49도로 흘러나가는 열보다 52도에서 들어오는 열이 더 많겠죠. 그럼 여기는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쵸? 반대로 여기가 50도인데 여기가 51도고 여기가 48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열보다 48도로 흘러나가는 열이 더 많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온도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뭘 표현을 한 거냐면은 여기다 그려볼게요. 50도, 49도, 51도일 때, 그다음에 50도, 52도, 9도일 때, 50, 51, 48일 때거든요. 그레디언트 T, 여기 그레디언트 T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레디언트는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그레디언트 T가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그쵸?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 거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예요. 그렇죠?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에요. 여기 그레디언트가 한 번 더 붙었잖아요. 더 붙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레디언트의 변화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레디언트가 유지되고 있죠. 여기는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는 그레디언트가 감소하고 있죠. 그레디언트가 유지되면은 그레디언트의 그레디언트는 0이겠죠. 이때는 그레디언트의 그레디언트가 0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그레디언트의 그레디언트가 증가하고 있죠. 그레디언트의 그레디언트가 0보다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여기는 그레디언트의 그레디언트가 음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50이라고 써져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은 그레디언트가 두 번 붙었다는 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걸 1차원으로 보자면 결국 기울 변화율의 변화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1차원으로 쓰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차원인 경우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는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이게 정확히 그 연이수 1강에 나오는 그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온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 온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그 온도가 순간 폭발하는 양,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온도의 위치에 의한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온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온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세 번째 케이스는 온도가 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직선이냐 약간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지점의 다이버전스 값 때문에 흐름이 생긴다는 말인가요? 무엇의 흐름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열의 흐름은 항상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흐름은 열의 흐름을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느냐를 물으신 거라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게 발생하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죠? 이상한 그거는 질문. 그거는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기 볼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이 뭐야? 어디죠? 이러면은 여긴가요? 예, 예. 조금 뭐야 피상적이기는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아직 무엇에 대해 아주 대단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열 현상을 이게 수학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긴 한데 열 현상을 인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기는 했어요. 열 방정식이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열이 뭔지 몰랐거든요. 네. 그 나폴레옹 시기를 지날 때까지만 해도 열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된 게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200년이 채 안 됐어요.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게 신기한 부분이 지금 한번 떠올랐는데, 열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어떤 띡 찍었을 때 나오는 어떤 수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순간 변화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식의 어떤 미분값으로만 설명해낼 수 있다는 그런 직관일까요? 아니요,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열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랑, 그러니까 그 100도짜리 물이랑 0도짜리 물이랑 뭐가 다르냐? 똑같은 물인데, 왜 아, 예. 하나는 100도고 하나는 0도냐? 100도짜리가 뭘 더 갖고 있든, 덜 갖고 있든, 무슨 차이에 의해서 온도가 생기는 거냐? 또는 만약에 제가 좀 전에 아까 그렸던 막대기처럼 한쪽을 달구면은 그 열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뭐가 흐르는 거냐? 물질이 흐르는 거냐? 에너지가 흐르는 거냐? 도대체 열의 정체가 뭐냐? 라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 잘. 근데 어쨌든 뭐가 많이 있다, 적게 있다가 아니고 뭐 느낌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흐름이 세다, 약하다로 설명될 수 있다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방정식에서 열이라는 물리적 실체는 사실 쓰이지 않았고 온도 차이에 따른 열 흐름처럼 유속만 주어지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게 사실 이 식은 열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적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근데 알겠습니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저 식을 풀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다음으로 가도 될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흐름은 열방 정식 때문에 맥스웰 방정식이 나왔다 그 얘기인 거죠? 열방정식 때문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 과학자들의 결과를 다 하나의 현상으로 통합을 했죠, 맥스웰이. 아, 예. 네. 그거는 뭐 이책저책에서 봐서는 아닌데 뭐가 또 어떻게 통합된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이 페이지 어, 혹시 보고 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람 이름이 세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가우스, 패러데이, 암페어. 암페어, 아, 네 명 나오는구나. 네. 맥스웰. 네. 한, 한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이 물리책을 보면은 이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왜 숨었나요? 음, 마무리를 한 사람들이 네 명이라 그런 건가요? 일반화와 추상화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법칙들을 자, 이거야 하고 딱 보여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현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이 현상은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제3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 그거 모든 것들은 이거 하나로 모두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합의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있네요. 그러니까 가우스 자기 법칙이라는 걸 두면 자기장은 다이버전스 값이 항상 0이라는 말인 거죠. 네. 그럼 자기장엔 흐름이 없나요? 다이버전스가 없다는 게 흐름이 없다는 거랑 같은 말은 아닙니다. 흐름이 있는데, 아, 우리 컬만 있나요? 컬만?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N극 있고, 여기 S극 있으면은, 네네. 이렇게
그 자기 선속이 아, 예. 흐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있는데 전기장은 여기에 양전하 하나를 두면은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뻗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에서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보면 여기 0보다 크게 나와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여기 자석 그렸잖아요. 네. 자석 그려가지고 요런 자기력선이 그려지잖아요. 네. 이런 자기력선은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보면은 항상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선속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항상 같다. 컬만 컬은 0이 아닌 거죠? 네. 컬은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죠. 아, 예. 네. 엑셀 방정식을 풀면 빛의 속도가 일정한 게 나온다. 이해하고 싶지만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컬, 말들을 써요. 이 자기장의 컬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 누구였지? 웨스트레드였나? 여기 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여기 주위에 나침반 놔뒀더니, 네네네네. 나침반이 네. 이렇게 정렬하더라라는 실험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류가 흐르는 요 주위에 자기장이 요렇게 생기더라. 라는 얘기예요. 딱 보면 여기 회전하고 있잖아요. 네. 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이 아까 2번에서 원천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4번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드는 것처럼 네. 보이잖아요. 뭔가 말이 되는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게 자기장의 음, 원천이 존재하지 않지만 자기장의 원천은 뭐 전기장이다 약간 그런 뭔가 모순적인 그러니까 이게 원천이라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런 건데, 전기장은 여기 양전하가 있으면은 양전하 하나에서 마치 이 전기장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 뚝이 터져서 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다음에 음전화가 있으면 반대로 여기에 싱크가 있어서 우리 그 중앙에서 쓰는 싱크대처럼 이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있는 것처럼 전기장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장은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긴 하지만 마치 한 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으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물이 이렇게 그 회전할 수는 있잖아요. 회전하는 물의 흐름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전하는 물의 흐름이 있다고 해서 어딘가 그 둑이 터져서 여기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점이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네, 물의 양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회전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자기장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열방 정식이랑 연관이 있다는 게 사실 그러니까 뭐 그냥 미분 방정식이 비슷하게 뭐냐 이거 다이버전스랑 그레디언트가 쓰였다 그 정도밖에 사실 여기에서는 연관성이 크게 그러니까 뭐 약간 명확히 약간 연관성이 보이진 않네요. 또 네,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자기장이라는 게 독립적인 건가요? 전자기장이 아니고. 자기장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죠. 있나? 그럴 수가 있나? 좀 조심스러운데?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말을 다 지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네. 상황이라서. 일단 다음 페이지를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다음 주에는 이거 그냥 혹시 3번에서 네. 자기장이 변하는 게 예시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자기장 패러데이의 법칙, 자기장이 변하는 거. 음, 음, 그러니까 이 컬값이 변한다는 말 자동으로 움직이면 아닌가요? 되죠. 그쵸.
컬이 변.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네, 왼쪽 오른쪽 어쨌든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이 바뀐다는 거니까. 네. 자석을 움직이면 되죠. 예. 색이 움직이면. 네. 그 실험 어릴 때 이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자석, 그, 여기 자석 있고, 여기 코일이 있어가지고, 자석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여기다가 전구 이렇게 연구하면 자석 움직일 때 여기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거? 저는 되게 쉽게는 그 발전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발전기도 같은 원리예요. 예. 그 자석을 이렇게 동기해가지고 발전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중간에 전기장이 도선에만 흐르니까 사실 도선 위에만 흐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 전기장이 3차원, 그러니까 전기장이라는 말이 좀 음, 어색하긴 하네요. 그게 전류가 흐르는 게 사실은 그 도선 내부에서 전기장이 생성이 돼서 그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진짜 뻘소리인데 아무튼 예, 저는 이건 지금 좀 흥미로운 좀 주제라 가지고 그러니까 도선을 따라서 흐른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도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선은 그 두께가 0이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장 형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선을 뭐 길이에 비해서 직경이 충분히 작아서 선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차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선 안에서 아주 이쁘게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예. 막 이렇게 가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것들이 막 랜덤하게 움직여서 다 자기들끼리 저기 캔슬 아웃 돼가지고 없어진다면은 여기 그 여기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위가 띡 걸리는 순간 랜덤하게 움직이던 것들이 약간 정렬이 된다? 그 정도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이 예가 사실 열방정식이랑 되게 비슷한 게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고 결국에 결과가 그렇게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는 그런 느낌. 음, 음. 열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뭐 아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느낌. 근데 빛의 열과 속도가 비슷한 일정한 거라고. 네. 이게 뭐 어쨌든 자기장이든 전기장이든 어떤 열처럼 3차원 내에 존재하는 벡터 필드 그 정도 유사성인데 이게 전기장이랑 자기장이랑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열방정식처럼 하나의 T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두 개의 전기장이랑 자기장이랑 상호작용을 표현하려고 식이 많아진 것 같네요. 그냥 받는 느낌이. 어. 그러니까 이 전기 자기 자체도 열방정식의 형태로밖에 기술이 안 되지 않나요? 어느 특정 지점의 전자기의 그 뭐야 세기가 얼마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나요? 제가 진짜 몰라가지고 지금 전기장의 세기는 정의할 수 있죠. 찍으면 딱 거기가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흐름의 세기가 아니라 실제 값인가요? 네. 이게 흐름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써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흐름이라고 하면은 뭔가 에너지가 흐르든 물질이 흐르든 그 뭔가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양전하가 딱 놓여 있고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안 움직이는 상황이면은 네. 장은
지금 우리는 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필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아주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쵸? 균형을 잃은 상태를 말씀. 균형을 이룬다기보다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서 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상태를 적절한 우리가 생각할 수 두 번 있겠죠. 미분한 값이 변하지 않는 건가요? 한 번 미분한 값도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아, 한 번도? 예, 예. 네.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네네. 네.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변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흐른다는 말 자체가 조금 그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뭐가 흐르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답하기가. 열방 정식도 그렇고 열방 정식에서 온도는 있지만 뭐 식 자체에 열이라는 흐르는 객체는 언급되지 않았고 백세방 정식에서도 뭐 자기장이랑 전기장이라는 건 있지만 그 뭐가 흐르는지는 사실 수식이 말하고 있진 않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온도라는 값은 사실 잘 정의 안 되는 값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계속 변하는 걸 약간 퉁쳐가지고 그냥 몇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 온도가요. 그러니까 예. 물리적인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변할 텐데 그 네. 지점에서 찍어가지고 무슨 값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 온도는 음, 온도는 어떻게 얘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분자가 얼마나 빨리 그 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분자 또는 네. 입자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그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면은 온도가 높은 거고 그냥 입자라고 할게요.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으면은 온도가 작은 거고 네. 입자의 운동 에너지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절대 영도라고 부르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온도가 정의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 0은 분자가 전혀 운동을 네. 안 하는 상태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게 운동을 네. 시작하면 그거가 네. 운동량에 대해서 계속 네. 변하니까 어떤 한 시점을 잡던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를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행위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네. 일단 찍는 순간 그 찍는 순간 자체도 잘 정의가 안 될 뿐더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찍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면 또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운동 대해서 변하지 않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진짜로 분자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런 아까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는 50도인데 물론 이건 그 엘레멘터리한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정말 그 물리학의 레벨로 들어가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초등적인 레벨에서 보면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49도고 여기가 51도면은 시간이 지나도 여기가 50도인 거는 유지는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그걸 만드는 게 가능한지가 잘 모르겠어. 어, 네,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어떤 투입하는 에너지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네. 불가능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음. 왜냐하면 온도를 재서 높으면은 에너지를 낮추면 되고 낮으면 에너지를 높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평행 상태를 유지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평형이 네, 유지된다는 상태로만 그걸 설명할 수 있지. 네, 이 어떤
들어가는 에너지가 계속 일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네, 들어가는 에너지가 50이고 나가는 에너지가 50이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는 에너지를 50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 네네, 들어가는 에너지 50이라는 말 자체도 약간 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네. 49, 51, 49, 51 이렇게 돼서 50인 것이지 그걸 똑같이 맞춘다는 게 가능한가요? 시간에 대해서? 어, 저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에너지 자체를 굉장히 동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네, 직관이니까. 네, 잘 직관, 모르겠습니다. 직관식. 일단 저는 엘리멘터리한 레벨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부분은 여기 여기는 뭐 민코스키 시공간이 나오고 여기도 군이 네, 나오고 저도 갈릴레이 군. 모릅니다. 이거는. 아, 되게 돈 많고 시간 많으면은 알고 싶어요.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시간에 대한 내적을 시간에 대한 어떤 내적 값이 음수라고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만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숫자를 써서 뭔가 다뤄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실제로 해보진 않았고. 예. 그래서 이 좌표계에 대한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거든요. 이게 무슨 모르겠다. 그대로 이동한다. 내적이 변하지 않고 그 직관 자체는 저는 되게 재미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공이 흐르는 게 그 공간이 휘어 있어서 흐르는 거지. 공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공간이 휘어 있어서 떨어지는 거지. 실제로 그 고전력학 때 말하듯이 무슨 힘이 작용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 직관은 너무 재밌는데 죽을 때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면 이해할 수 있을까? 노력은. 다른 분들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느낌이나 감정이 어떠신가요? 오늘 뭐 슬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그러니까 열방 정식도 그렇고 맥스웰 방 정식도 그렇고 사실 어떤 벡터 필드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어, 입자의 개념 자체가 수학에서 언급되진 않잖아요. 네. 근데 뭐 또 마지막에 보니까 알고 보니 빛은 입자로도 볼 수 있음을 알기 시작한다. 이게 이게 무슨 뭐예요? 그래비티. 마지막에 여기 그래비티 익스 제가 추천한 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력도 사실 이 열방정식 같은 느낌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중력파도 사실 벡터 필드니까 네, 어 전부 열방 정식으로 설명된다고 그렇게 근데 알고 사실 있습니다.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중력을 전달하는 어떤 입자가 존재한다는 그런 걸 수식이 말해주진 않잖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수학이랑 또 물리학이랑 뭔가 더 그런 연결고리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은 뭐 알고 보니 빛은 입자로도 볼 수 있음을 알기 시작한다. 잘하고 싶지만 저만 좋아하고 수학 물리는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히 친절하지 않아. 사실 이 어, 부분은 오늘 남윤우 선생님 들어오시면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또 그러니까요. 예, 안 예. 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게요. 알고 안 들어오신 건가? 이거 저는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여기 조금 보고 예,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재밌게. 근데 그런 질문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전공자한테 이렇게
아, 그쵸. 비전공자한테 알아듣게 잘 설명해달라. 그런 게 네. 제일 곤란한 질문이라고 들었어요. 이 책에 하여튼, 보면은 네, 되게 재밌는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네, 그 등가 원리,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라는 게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하면은 네, 아래로 눌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내가 살고 있는 행성의 중력이 세져도 아래로 눌리는 느낌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로 눌리는 힘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느끼는 걸까? 아니면 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중력이 높은 행성으로 순간이동을 해서 내가 힘을 느끼는 걸까? 아, 근데 그 모르겠어요. 문제는, 두 개 사실 할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냥 네. 중력이 없는데 두 개는 위아래가 구별이 없죠. 안 돼요. 예. 아, 힘을 느끼는 방향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내가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아래로 눌리는 힘을 받았다. 그러면 1번,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했다. 2번, 지구의 중력이 갑자기 세졌다. 둘 중에 어느 것일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걸 등가 원리라고 부릅니다. 어, 뭐냐면 가속도와 힘은 같다. 어, 그래서 여기에 되게 재밌는 설명이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왜 다리가 삐져나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이 전체가 자유낙하를 하고 있어요. 중력장 네, 네, 내에서 네, 네. 자유낙하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몸이 붕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몸이 붕 뜨는 게 자유낙하를 하고 있어서 몸이 붕 뜨는 건지 아니면은 중력이 그 없어졌는지. 우주에 있어서 몸이 붕 뜨는 건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요. 여기에 아, 빛이 맞아요. 이렇게 들어와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만약에 무중력 상태면은 요 빛이 그대로 직진해서 여기에 찍힐 건데 만약에 이게 아래로 가속하고 있었다. 그럼 빛이 이렇게 보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속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네, 약간 요런 얘기도 나와요. 재밌네. 네. 이 책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열 현상에 대한 그 인류 과학자들의 삽질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와, 숨겨진 그 여러 명인가요? 맥스웰 맥스웰이 나오나? 아, 맥스웰도 나옵니다. 여기에. 맥스웰도 나오고 패러데이도 나옵니다. 음. 근데 제가 말한 숨겨진 사람들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맥스웰이 전자기만 한 게 아니라 열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10강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11강 보면 될 것 같고요. 녹화는 여기까지.